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망언이 또 쏟아졌었는데,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고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진 않지만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을 보고 제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었죠. 네. 또 그럼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자켓에 예.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매하고 뒤에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와서 대동에서 촬영 준비까지 하고.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 11일에 김용현 재판에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 단장이 증언을 한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국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즉각 사살했어야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게 적절한 발언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죠. 망언이죠, 망언. 네, 김민수 최고랑 예전에 방송을 좀 해가지고 이게 망언을 많이 해가지고 중도하차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안기령 일이죠. 부대변인 이게 직책이 있지만요, 국민이잖아요. 네. 그 총구를 뺏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뺏는 경우에는 즉각 사살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장교 출신에서 알아 이런 식으로 또 자기 과시한 거잖아요. 끔찍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날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항거하면서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투입되는 국회를 온몸으로 막는 그런 상황이었고 안기령 부대변인도 그런 면에서 나도 이것만은 제재해야 되겠다 하고 용기 있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즉각 사살해도 돼? 만약에 그런 유혈 사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의 비상계엄은 지금 상태로 1년이 지나다로 재판 아직도 아무런 판단도 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더 큰 그런 이변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슬픈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에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 대표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의 말은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김민수 지금 최고 말은 아마 국힘에서도 매우 곤란해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메이커 문제투성이 이런 부분에서 골치 썩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이거를 좀 골치 아파하기는 할까요? 저는 전 전혀 이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판단력 없이 김민수 최고를 아직까지 경질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애초에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오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죠. 국회에 오게 안 됐던 건데 거기에 총을 들고 왔으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이것이 그나마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군인들의 용기와 참을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거기다가 대고 뭐 쇼를 했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부수적인 말도 안 되는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여론전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김용현 재판부 변호인들, 그러니까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정치질을 하고 있다. 아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왔다는 사실을 더 모든 국민들이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이 부분을 다시 인식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야당의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게 저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금 당시의 상황을 그 장면을 화면에 봤는데 군인이 안기령 부대변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눕니다. 총구를 겨눈 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총기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살했어야 했다라는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국힘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현태 전 단장의 증언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안기령 부대변인이 화장하고 해당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도 뭘 원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회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정쟁화하고 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기령 부대변인도 그날 용기는 있었지만 상당히 잘못하면은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영용화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랬을 있는 거예요. 모습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계획하고 모략하고 정말 이 특임 단장까지 동원을 해왔고 곽종근 계엄 사령관 그 윗선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했던 그날의 윤석열 수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각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추진하려고 생각했는지 끔찍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재판에서의 본질일 텐데 김현태 단장은 지금으로서의 본질에 대한 본인의 과오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오히려 안기령이라는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마치 그날 현장에서 쇼잉을 하고 용감한 시민처럼 행동했다.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극우의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아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우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고 나서 김현태 장관이 그동안의 재판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네. 김현태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개헌 바로 직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4절 기자회견을 했다가 그 뒤에 내란 세력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잘못이 없다.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사실 김현태 특임 장관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본인이 그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어딘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때 그 마음이라면 정말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따라서 국회로 향했다는 것 자체 여러 지시들을 하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한 바퀴 돌면서 봉쇄를 하려고 했던 이 작태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부대원들한테 미안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물타기라고 본인이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었다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안기령 부대변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성이 이런 일을 벌이고 할 정도로 별일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어떤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눈을 돌려서 그들이 타겟의 먹거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언니들이니까 특히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화장을 했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워서 소비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트리거를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을 희롱하고 희화화하고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정치질, 계속해서 정치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금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쇼를 하고 있다. 내란 극우 세력들을 위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김현태 단장이 어떤 발언을 그동안 했는가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일단에 2월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국회 침탈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때 12월 9일 날 그 기자회견을 열면서 부원들은 죄가 없는 만큼 선처해달라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피해자이다라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곽종근 투스 사령관이 사실 그때 그 김병주 의원이랑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갖고 얘기했을 때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곽종태 단장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마치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유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을 쉴드 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에서 보좌관이나 민주당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진입을 방해하고 저항한 것이 마치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발언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 또 지금 단체 텔레그램 그날에 특임장단의 그 군대 단체 거기 대화방에서요. 그 김현태가 지시를 하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한테 명령한 걸로 확인됐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예.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것처럼 마치 부인을 하다가 그 텔레그램 방이 노출되니까 잠시 기억에서 잊은 것 같다라고 하고요. 아하. 또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지난 8월에도 윤석열 그리고 비상계엄의 세력과 골프 회동을 하고 그리고 이들과 같이 회동을 하면서 계엄 작전에 직접 집행한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다. 예. 모든 것들이 이게 그들의 주동자와 시나리오대로 지금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죄질이 진짜 나쁜,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한 가지 더 뉴스토마토 얘기해야죠. 테이블타이. 네, 케이블타이 예. 의원 포박력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자 유지훈 기자가 포박을 당할 뻔했어요. 그 영상이 공개됐었잖아요. 그랬죠. 예, 거짓말 할 걸 해야지. 그래서 그 케이블타이도 이거 체포용 아니었다. 그냥 국회문 잠그려고 사용한 예. 것만 변명하다가 실제로 그 뉴스토마토 기자가 결박을 시도 당하고 그러다가 끌려 나오는 게 CCTV에 공개되니까 거짓말하는 게 탄로난 거잖아요. 전형적인 어, 범죄자들의 끔찍해요. 방식이죠. 뭔가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그러다가 증거를 들이면 그때 기억이 안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고 김현태 특임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지 진짜 신영형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런 지령을 당신이 내리지 않았냐?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 라는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하면 나는 그때 내가 피해자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아주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군의 지휘 계통을 담당했었는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적어도 말입니다. 그런 계엄군을 그냥 맨몸으로 막으려고 어떻게든 했었던 안기령 부대변인보다는 당신이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극우적인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이 유튜브화 돼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예. 아이템을 그렇게 잡는 방식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을 예. 하셨어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실은 이런 구구 그리고 선동 이런 거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최고위원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계속 그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쌓고 그러면서 출마를 하려는 그런 준비 자세 하나하나에 그냥 단계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부추기는 장동혁 당대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은 뭐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네. 우리가 뭐 이제 윤어겐에서 선을 그어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김민수 체제가 굳건한 상황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없다. 그거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우선 빨리 내란 재판이 1심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극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아직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김민수 최고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정리가 빨리 되어야 이 주장에 대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 대통령 지적하셨듯이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아하. 우리 매스미디어든 여러 매체들에서 특히 이 발언한 것이 종편 유튜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유익 있게 보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송 매스미디어에서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범죄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 변호인들, 전 김용현 변호인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재판을 정치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회 징계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김용현 변호인들이 김현태 전 단장한테 영광이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뭐 이런 얘기를 정말 합니다. 품위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변호인들이 유튜브로 또 재판에서 있었던 재판장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변협이 징계도 안 했어요? 징계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요. 노릇이에요. 네, 그래갖고 지금 부끄럽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정당한 변론을 해갖고 그들은 결국에는 내란 수계와 같이 한 종사자기 때문에 정말 큰 양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거면 여론이라도 선동해서 팬덤이라도 끌고 가면서 아. 나를 보호할 누군가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면에서의 윤어게인, 윤건이를 아직도 쉴드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선동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니까 보수 진영에서 계엄에 실패한 게 아쉽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싶습니다.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수가 그런 정말 그 계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뭐 앞으로 국민들한테는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헌 정단 해산의 리스크도 점점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런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자정작용이 안 되는 그런 국민의 힘이라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뭐 같이 국회에서 뭔가 합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국민 통합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에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지에 대해서 걱정과 우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젠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가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프랑스를 제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국가를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보통 보수고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그렇죠. 예.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저는 보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결코 보수적 가치도 아니고 그저 극우에 불과하다. 이런 세력들이 계속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캐파랄까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빨리 이 사태들 정리하고 장동혁 대표도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앞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장동혁, 장해찬 커플 거기다가 김민수 그리고 초선의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내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쇄신하고 뭐 초선 메시지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면면이 없어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네요. 이미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